각종 폭염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달궈진 도심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도로에 물을 인공적으로 뿌리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온열질 환자 발생과 농작물 고사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자 휴가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에서 긴급 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전 65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는 미확인 지뢰지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휴가철 도내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홍천과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각종 폭염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달궈진 도심 온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도로에 물을 인공적으로 뿌리는 방법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톤 트럭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폭염의 열기를 그대로 되뿜던 아스팔트 도로가 그 열기를 잠시나마 식힙니다. 땀 흘리며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물줄기가 반갑습니다. 시원하고요. 정말 비 온 기분 몇 분에 한 30%는 비 온 기분이야. 도내에서 운행된 살수 차량은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20여일 동안 모두 270대. 물 뿌린 도로 길이만 2,000km를 넘습니다. 살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119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소화전으로 좁은 골목길에 물을 뿌리고 한껏 달궈진 슬레이트 지붕에도 인공 비를 내려줍니다. 잠깐이지만 서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이렇게 뿌리고 가면 좀 찬기가 올라오니까. 네. 이처럼 소화전이나 소방차를 이용해 뿌린 인공 비의 양이 1,400톤을 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는 근 8년이 됐지만 이렇게까지 폭염 때문에 소화전을 이용해서 지원을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비를 뿌리는 것은 같지만 일반 살수 차량과 소방 살수 차량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살수 차량은 시군 주요 도로 위주로 물을 뿌리는데 소방 살수 차량은 취약계층이 많이 살거나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물을 뿌립니다. 물값도 차이가 납니다. 소방차 살수용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톤당 550원의 물값이 듭니다. 일반 살수 차량은 호수의 물을 그대로 뽑아 쓰기 때문에 물값이 들지 않습니다. 시군의 살수 차량이 119 소방차가 골목을 누비며 인공 비를 뿌리는 모습. 폭염이 만든 또 다른 도심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릉시청을 방문해 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공무원과 지역자율 방재 단원들이 전통시장 입구에서 꽁꽁 얼린 생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폭염의 탈수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는 햇볕을 막는 그늘막이 설치됐고 터미널과 강릉역,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대형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손발을 갖다 대면 한기를 느낄 수 있고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이런 얼음이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요. 이게 있으니까 좀 더위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좀 놀라워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일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 시군마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휴가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릉시청을 방문해 폭염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인층과 에너지 취약층의 희생이 집중된 것에 정부로서 죄송하다며 폭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중심이 되던 폭염대책본부를 가능한 한 범정부적 수준의 대책기구로 격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문제는 범정부적인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군별로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억 원 규모로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을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피서철인 요즘 고속도로에서는 공중과 지상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암행 순찰을 강화했더니 평소보다 4배가 많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더니 포르쉐 차량이 뒤를 따라붙습니다. 좌우 차로를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하며 갓길 추월도 시도합니다. 암행 순찰에 적발된 30대 2명은 평균 시속 140km로 주행을 하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암행 단속 현장. 순찰용 경광등을 켜지 않으면 일반 차량과 다를 바가 없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자 추적에 나서는 암행 순찰차가 됩니다. 진로 이용하시면서 방향 지시등 왜 작동 안 하시나요?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제일 많은 게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갓길 운전, 과속 이게 이제 그 3가지가 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3대였던 암행 순찰 차량을 6대로 늘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90건이 단속됐습니다. 평소보다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희가 암행 순찰차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드론을 통한 공중 단속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강원도의 길목인 용인과 이천 지역 등에서 지정차로 위반 행위 58건이 적발됐습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갓길 운행, 버스 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과 지상 합동 단속은 이달 초까지는 피서 차량들을 대상으로 중순부터는 대형 차량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전 65주년 기획보도입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DMZ와 민통선 곳곳에 묻혀 있는 지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양구군의 한 산 여기저기에 지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뢰 제거 전문가와 함께 지뢰가 매설돼 있는 산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뢰 탐지기를 들고 10분가량 오르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심스레 파보자 땅속에 묻혀있던 지뢰가 나옵니다.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M3 대인 지뢰입니다. 3m가량 떨어진 곳에선 커다란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이 산에서만 1시간 만에 찾아낸 지뢰는 대인, 대전차 지뢰를 합쳐 모두 7발이나 됩니다. 지난해엔 40대 남성이, 지난 2016년엔 외국인이 이 부근에서 대인 지뢰 폭발 사고로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DMZ 일대엔 남북한이 묻은 지뢰가 300만 개 넘게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정도의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뢰는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보편적인 가치인 그 인권 중에서 생명권을 위협을 하고 또 인간의 신체를 파괴하고 토지와 자연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지뢰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지뢰가 널려 있지만 입산 통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사 짓다 보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간혹 있을 때 못 들어가게 막지. 목숨이 하나인데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거 나무를 안 먹으면 되지. DMZ의 관광 상품 하나, DMZ 내 정밀 생태 조사뿐 아니라 DMZ 주변 마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뢰 실태 파악과 제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에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78살 이모 씨가 손수레를 끌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오늘 하루 도내에서 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12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홍천 찰옥수수가 폭염 피해를 입어 일부 장목반에서 택배 주문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홍천군 두촌면 옥수수 장목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옥수수가 열상을 입고 잎이 마르는 피해가 발생하자 상품 가치가 떨어져 택배 주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전체 재배량의 70%를 수확해야 하지만 옥수수 알맹이도 제대로 연글지 않아 홍천 두촌면 지역 170여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 지역 양계장에서는 폭염으로 8천여 마리의 육개와 산란개가 폐사하자 양구군은 가축 영양제와 환풍기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양구군은 축산과 농작물의 추가 피해를 막고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과 계절 근로자, 공사장 노동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열에너지 사업을 춘천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자로 IT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청이 춘천경찰서장에 김희중 강원지방경찰청 정복과장을 임명하는 등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홍천경찰서장에는 이성호 강원청 보안과장이 임명됐고 강릉서장에는 김진복 강원청 여성청소년과장, 동해서장에는 유철 강원청 수사과장이 발령되는 등 도내 8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과장급 중에는 형사과장에 김진환 홍천서장, 수사과장에 김동혁 속초서장, 정복과장에 김택수 태백서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8명의 참모진이 교체됐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산촌주택 조성 사업이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득형 산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화천군 산해면 도유지에 72채의 산촌주택이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등 115억 원이 투자됩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화천 승용차 바퀴 둥지를 마련한 딱새의 가족이 건강하게 자라 오늘 새끼 4마리 모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삼파리의 이도영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둥지를 마련했던 딱새 4마리가 무사히 성장해 모두 이소했다고 춘천 MBC에 알려왔습니다. 오늘 이소한 딱새 가족은 뒤늦게 7월에 번식에 들어갔고 이 씨의 승용차 바퀴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춘천시 온이동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정차 중이었던 2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대카운티 미니버스가 전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민선 7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7일 춘천시청에서 열립니다. 지난 24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강원도가 6개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춘천시가 5번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춘천시는 창작종합지원센터 조성과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육성, 남춘천 산업단지 2지구 복합단지 조성, 남북교류 거점도시 육성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철원에서 임진강 합수 지점인 경기 포천과 연천까지 119km를 잇는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철원군은 한탄강 주상전리길 조성 사업을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에 확정된 국비 270억 원 등 모두 37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철원, 포천, 연천 등 3개 지자체 사이에 끊어진 탐방로를 연결하고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 2개를 건설해 관광 벨트로 만들게 됩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각국 주한대사 초청 행사를 마련합니다. 올해 화천 토마토 축제에는 내일 이스라엘과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를 비롯해 태국과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등 8개 나라 주한대사, 20개국 주한대사관 임직원 등 70여 명이 4일 토마토 축제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